소셜미디어 상에서 저는 개인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독재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진 의사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을 가르친 교수들도 학생들을 꾸짖기보다는 자신의 직업 상황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국민이 혜택을 받아온 시스템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유가 대중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정부가 말하지 않은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률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세계 최고이고 의사 밀도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의과대학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미래의 전문의들이 훈련 과정을 포기하고 심지어 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의사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셋째, 정부는 의사들과 앉아서 협상하고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단지 임시방편의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한규 교수가 경찰 소환과 함께 언론에 한 발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일어난 시위에서의 원인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이 매년 2,000명의 의대생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으로 일제히 파업하고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사건에서 한국보건복지부는 법률을 위반하고 전문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5명의 의사를 고소했으며 이들이 인턴 의사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병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많은 공공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원격 진료 및 의료 상담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연설에서는 의사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외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 병원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 상태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들은 많은 큰 병원에서 최대 40%의 인력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한 의사가 병원에 없을 때 환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의사 직업은 매우 명예로운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의사는 매우 명예로운 직업이며 많은 대학생들이 이 우수한 직업군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이 특히 의사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의료 산업 전반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곧 보게 될 우리의 종합에서 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3,058명의 의사 양성 정원이 거의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직업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의사 정원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은 1,000명당 3명으로 개발된 나라 중 가장 낮으며 개인당 외래 환자 방문 횟수는 연간 16,
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의사 수가 적고 치료 수요가 높아 병원이 과부하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한국은 10,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2,000명의 의사 교육 정원을 추가로 늘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노령화되는 인구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 있어 시급한 조치라고 정부는 믿고 있지만 의사들은 의과대학이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많은 수의 증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육 능력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으며 큰 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한 젊은 의사와 같은 많은 젊은 의사들은 이 정책이 의료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 근무 시간과 불균형한 수입입니다. 저와 같은 인턴 의사는 매주 100시간을 일하며 우리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을 시작하여 오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급여만을 받습니다. 이는 경력이 많은 의사들이 받는 수천만 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료 시스템은 저희 같은 인턴 의사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들 사이의 수입과 근무 조건의 큰 격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매력적인 분야나 서울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사나 소아과, 산부인과와 같은 부족한 포지션은 계속해서 공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 언론은 수백 명의 소아과 의사들이 다른 분야로 전향하면서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점에 전국의 소아과 클리닉에서 치료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모두 그들만의 이유가 있으며 한국의 의료 위기는 여러 면에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의과대학생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10년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즉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인턴 의사들에게 너무 강한 조치를 취한다면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의사들에게 최선의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현재 많은 의과대학들이 교육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력 분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턴 의사들이 정식 면허를 받기 전에 농촌 지역에서 3년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하는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의사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여러 다른 요소들이 보건 시스템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들은 추가 교육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신중한 계획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고귀한 목표가 직업의 명예나 윤리를 희생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선의가 협력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요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최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이 아닌 의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